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에서 여러분 스님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진작 여기서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 참 문중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누가 참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매우 뜻깊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대성기실론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대성기실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종의 어떤 전통을 계승했다 할까. 이래서 종헌에 보면은 건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된 구절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불교는 하음 사상을 배경으로 해 있는 그런 불교라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원효 의상스님이 하음대가였고 그분들의 업적이랄까 교화의 영향에 의해서 하음 사상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다 할 수 있고 여러 국민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음경도 중요한 경전이고 또 건강경도 중요한 경전. 그에 이제 법화경이라든지 또 건강경하고 전정록인간이 그 하나도 명시되어 있죠. 선종을 표방하는 뜻에서 전정록이라든지 염송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대표적인 몇 가지 경전들이 있는데 이 대성기실론은 그러한 여타의 경전 못지않게 대성불교를 종합해 놓은 논서거든요. 또 이 기실론의 내용이 하음 사상하고 불가불리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음 사상을 성립시켰다고 평가받는 현수 법장 스님이 기실론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하음 사상을 체계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실론 하나에는 이 성교를 다 아우르고 있고 기실론 하나가 이게 대성불교의 표준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기실론에 설해진 내용이 대성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으로서 선, 교 또는 율, 이 경율론 3장을 회통해서 체계적인 수행관을 제시해주는 그런 논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하면서 이 대성기실론을 매우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강원에서 오래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실론 이걸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 대성불교를 체계적으로
뭔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하나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 대성기실론 교재를 하나 만든 건데 이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불자들에게 이 기실론을 꼭 가르쳐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교재를 하나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님들에게는 이게 조금 수준이랄까 이게 쉽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자에 교재에 남은 게 있어서 지장스님에게 한번 보여봤더니 스님 이걸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스님들께서도 어떤 견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기실론 이거 참 이 포교할 때도 꼭 이 설해 줘야 될 과목으로 생각되고요. 또 개인의 그 불교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근본 교리에서부터 경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불교가 대성불교거든요. 근래 이제 학자들의 그 견해에 의하면은 대성이니 소성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이 대성불교고 대성불교의 핵심은 이 대성기실론에 다 설해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오늘 처음은 이 해제를 한번 읽고 바로 막 본문에 들어가죠. 물론 이건 한글로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은 스님들 절에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또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읽고 보충 설명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제란이 있거든요. 대성기실론은 대성불교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논서다. 서양 사람들이 1905년에 대성기실론을 보았다던가요. 어디에 본 기억이 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설해 놓은 불교 논서 이것이 어떻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양에 소개되었나.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감탄한 탐복한 학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런 글 적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논서라 그래요. 이 불교가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 요즘 와서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불교 역사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불교가 근래 와가지고는 본래의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아서 불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례적인 방편에 의지해서 불교를 신앙 위주로 인도해드린 그런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큰 하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탁월한 교법이 이렇게 수생한데 이 교법 자체를 소홀히 하고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부처님과 인연 맺어준다는 그런 어떤 미명 아래서 불교를 의례적인 데 치우쳐서 하나의 기복 위주로 가르쳐 왔느냐. 이게 한국 불교의 반성할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있죠. 이조의 배불경쟁 같은. 사실 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 불교 스님들 이 시에서 불자들이 최고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조 시대로 말하면은 유생들이 엘리트층 역할을 했고, 요즘 이제 현대 학문이 꽃피어지고 나서는 뭐 학문을 좀 더 깊이 연찬한 사람들, 요새 뭐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학문 가지고 말할 때는 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학을 어느 나라에 가서 해가지고 무슨 학위를 받아왔다, 이런 분들이 일단 지성인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수준의 이런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교 자체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지성에 대한 올바른 어떤 이해 내지는 습득을 못하고 너무 평범한 어떤 의례적인 면을 가지고 중생들을, 일반 사회인들을 가르쳐온 점, 그건 불교의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흘려 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경전을 통해서 불교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새로운 각성에 의한 운동이랄까,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셈이긴 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어떤 풍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경전에 설해져 있는 모든 사상을 종합적으로 해통해서 모아 통하게 해서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 대성의 본질을 밝혀놓았다. 이제 대성이 뭐냐, 뭐 설리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말도 있지만은 대성이 뭐냐, 이건 대성기실론을 봐야 돼요. 대성이 뭐냐, 대성에 대한 설명, 독특한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이 이 논서에는 설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의 전적들이, 불교의 삼장 전체, 뭐 특히 논장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적들이 대부분 번거로운 문체에 지루한 설명들이 많아. 지도론 같은 거 유명한 논서이긴 합니다만 100건에 달하는 반야부 계통의 그 사상을 종합적으로 논해놓기에 용수보살의 지도론 아닙니까? 굉장히 장황하거든요. 그래서 참 읽는데도 아주 어떤 근기가 높은 사람들이야 읽어낼 수 있을 정도라,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이 대성기술은 아주 간명해요. 번거로운 문체에 지루한 설명들이 많아 핵심 대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경향이 있으나 대성기술은 그렇지 않다. 어떤 면에서 매우 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간결하면서도 논리 정연하게 전개해 나가는 문답식 내용은 읽는 이로 하여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성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의 심오함을, 부처님 깨달음, 그 불법의 심오함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한다. 저자 마명보살, 이 삽삼조사 가운데 용수보살 앞에 들어있죠. 저자 마명은 범어명이 인도 말로 된 이름이 아스파고사로 생물연대에 관해서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느냐 하는 생물연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 대체로 불멸 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 600년경에 출현한 사람이라 한다. 이게 요즘은 하나의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브라만의 대학자로
그 총명이 널리 알려졌던 사람인데 당시 인도의 학문 중심지였던 마가다 지방 부처님 당시에 지금 영축산이 있는 그 지역이 마가다 나라였습니다. 인도 가보셨죠? 마가다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불교 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끝에 그 당시 인도에는 서로 이 사상가들끼리 만나서 논쟁을 하는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었다 그래요. 중국에는 춘추 전국시대 공자를 이시해서 이 해동서에 나오는 온백설자 같으니 천하를 주유하고 다니면서 막 연설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유세를 했다. 우리 선거할 때만 유세한다는 얘기가 원래 그 공자 같은 그런 훌륭한 성인이랄까 아성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온 데로 다니면서 영주나 권력자들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하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법 같은 걸 가르치고 말하는 그게 유세예요 원래. 이제 이 마명보살이 같은 불교 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여졌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에 귀하였다는 그 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내성기실론을 저술한 것은 불교사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며, 불교에게 우리는 하나의 그 경전을, 그 가치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 못하는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말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토인비라는 영국의 학자가, 이게 사학자인데 20세기 최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서양의 불교가 소개된 점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것도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그리고 이제 이 불교를, 한국 불교는 선수행 위주로 이제 어떤 전통을 유지하다 보니 사실은 일부 학자들 있기는 있지만은 이 불교 경전 연구하는 이게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고 대만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집니다. 공부하는 열의가 경전이고, 뿐만 아니라 서양에 많은 그 학자들이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교를 종교로 선택해서 신행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전 연구는 훨씬 깊이 하거든요. 그런 그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고, 정말 경전을 진정하게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승기실론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대승 사상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요즘 와가지고 이제 대성소선에 대한 그 개념을 흐릿하게 해가지고 대성이 별수냐, 소성이면 뭐냐. 그런데 대성이 일어난 것은 말하자면 이 서구에서 중세기에 르네상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르네상스. 대성 불교가 일어나는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르네상스예요. 이 대성의 그 가치라는 것은 아주 지고한 것이었는데, 요즘 일부 이제 불교를 교리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역사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소승불교는 소승불교대로 좋고 대성불교는 대성불교대로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 대성의 입장에서는 기실론도 그렇게 합니다. 소승은 평가절하 시켜버려요. 대성이라 해야 돼, 대성. 일단 그 개념적인 그 의미를 잡아서 말할 때 대성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범의 원전이 발견되지 않고 있답니다. 이 기실론.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 경우에 망을 대사전이라는 사전을 낸 일본 학자 있지 않습니까? 모토츠키 신고라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새로운 설을 주장합니다. 대성기실론은 중국에서 창설된 논서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그건 지나친 독단이다, 대성기실론은 인도에서 분명히 만들어진 논서다. 그게 뭐 이유를 대는데, 대성기실론의 문체가 영국어자가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인도 고전에 나오는 문체 스타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모토츠키 신고 주장을 반박하면서 인도에서 창설된 논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이 기실론을 깊이 연구한 우리 신라시대 원호 스님이나 아까 말한 현수 법장 스님 같은 분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대성기실론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논서다, 이리 보고,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있는 것이죠. 진제 3장이 번역한 게 있고 칠차난타 3장이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전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한역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진제 3장 파라마타라는 인도분인데 중국으로 들어와서 기하의 산분입니다. 생물연대가 나와 있죠. 499년부터 569년까지의 역본이고, 대부분 이 진제 3장의 번역본을 가지고 기실론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호 스님의 해동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3대소라 하는 또 그 정은소라는 게 하나 있죠. 또 징계주라든지 이런 거. 다만 뒤에 나오는 실차난타 번역본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뒤에 나오는 맥락의 지옥 스님의 기실론 열망소라는 게 있습니다. 열망소, 찢어질 열자, 그물망자. 그거는 이제 실차난타 번역본을 가지고 소를 낸 것입니다.